지금까지 화요일장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해봤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나왔던 주요 이슈들도 점검해봤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주목해야 되는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걱정해야 하는 시장일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우지수가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걱정해야 하는 시장일까요? 일단 다우지수 45,000선을 한번 찍은 뒤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우지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열기가 확 식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시장 온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지수 내에서 500 종목계 내에서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내리는 종목들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이 점선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락하는 종목들의 비율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S&P 500 지수 이 검정색 선은 오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몇 개의 소수 종목만이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즉 시장 전반의 온기는 식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정 국면에 진입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차트를 한번 보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은 뒤에 다시금 조정 국면에 더 진입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과거 거의 2년 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해왔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시장이 여기서 꺾이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물음표를 던지는 한 가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니 정말 걱정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락은 일단은 괜찮다라는 월가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 다우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우지수가 빠진 포인트에서 상당 부분을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빠진 이유들을 또 살펴보면 CEO 피살 사건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약국 혜택 관리자를 운영하는 건강보험사의 역할을 없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건강보험주들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하락했고 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또 비중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지금까지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에서 다시금 기술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다우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종합을 해보면 특정 섹터의 하락 때문이고 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다우지수 하락 일단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들도 정리를 해볼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S&P 500 지수의 온기 확산은 연준에 달렸다. 즉 지금은 온기가 살짝 줄어든 것 같지만 연준이 나서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왜 연준에 달렸냐 보니까 금리 인하가 시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 전부터 지금까지 파란색 선은 S&P 500 지수, 노란색 선은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을 때부터 가정하면 S&P 500 지수가 훨씬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하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요. 러셀 2000이 아웃퍼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여부 그 자체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높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까지 우리가 그간 돌아보지 않았던 작은 소외됐던 종목들까지 함께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2월 FOMC를 비롯해서 내년에도 연준이 느려도 기준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이란 그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속도만 잘 지켜진다면 시장 온기 확산 또
또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살펴보면요.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면 물론 11월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함을 시사하고 있지만 12월 FOMC에서만큼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을 시장은 정말 강력히 확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 중 하나인 엔비디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과연 지는 해일까요? 엔비디아 주가 추이 연중 기준으로 보면 정말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다. 조정 국면에 더욱더 깊이 진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감 브리핑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조정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AI 지출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진 AI 칩 업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엔비디아 대신 브로드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브로드컴은 최근에 잘 나갔기 때문에 옮겨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AI와 BAI 분야의 두루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 브로드컴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 같고요. 또 네트워킹 프로세서의 상위 공급 업체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질수록 함께 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주장을 했듯이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이로 몰려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돈으로 브로드컴으로 옮겨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지는 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엔비디아는 돈을 잘 벌고 있고 또 잘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회계년도 마감 기준으로 관련 매출, 그러니까 브로드컴에서는 AI 관련 매출, 엔비디아에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에 지금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2023년도까지고요. 이 부분부터는 2024년도부터 2027년도로 지금 전망치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매출은 노란색 그리고 엔비디아는 하늘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단기적으로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도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별 PER을 보고 계십니다. 파란색 선이 엔비디아, 노란색 선이 브로드컴이 되겠는데 엔비디아의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브로드컴의 밸류에이션이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지금 각광을 더 받고 있을 뿐 엔비디아가 지는 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스테이시 라스콘 번스타인 애널리스트의 말도 있는데요. 기업들은 유연성을 확보하길 원한다. 즉, 한 곳의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을 조금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즉,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또 쿠다, 엔비디아의 AI 코딩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버리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 지금은 조정 국면에 있지만 계속해서 잘 나가면서 시장 상승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의견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40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37명이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177달러 선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브로드컴의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6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23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28달러 선으로 지금의 종가 대비 약간은 낮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 급격히 올랐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따라오지 못한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향후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계속해서 나올지 지켜보셔야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 9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좀 걱정할 만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눈물이 쏙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문세윤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웰스파고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아니다, 계속 매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조정 국면이 오면 우리는 흔히 지금이 발을 뺄 타이밍인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 당장 내일 새벽에 나올 12월 FOMC와 향후 코멘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요. 내년에 새로운 전략들을 마켓 시그널과 함께 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